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이것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지 마트에는 구매 제한까지 걸린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미국인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주유소와 마트를 함께 운영하는 로즈입니다. 저희 가게는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장거리 운전자들, 특히 트럭 기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곳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이 번창했지만 최근에는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빨간 볼펜으로 그린 매출 그래프는 몇 달째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들어선 대형 체인점들과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들은 대량 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가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로즈, 이러다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냐?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는 단골 손님 데이비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요즘은 정말 힘들어. 솔직히 대답했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기 새로 생긴 체인점은 우리보다 커피값이 50센트나 싸더라고.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50센트. 그것 때문에 10년 단골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데이비드의 말처럼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남들과 다른 무언가. 하지만 그게 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죠. 게다가 작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남편 마이클을 잃은 후 혼자서 가게와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 에릭이었습니다. 로즈, 다음 달에 한국에 와볼래? 새해를 여기서 맞이하면 어때? 지연이도 너 보고 싶어하고. 에릭은 3년 전 한국인 지연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잠시 지내다 올 생각이었는데 한국 생활이 마음에 들어 아예 그곳에 정착했죠. 글쎄, 가게는 어떻게 하지?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 잠시 떠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휴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마이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잖아. 동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았어, 갈게.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내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12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릭과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포옹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드디어 왔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를 거닐며 지연의 안내를 따라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효율적으로 보였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거리마다 늘어선 다양한 음식점들과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에 놀랐답니다. 언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지연이 유리문을 가리켰어요. 간판에는 알아볼 수 없는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궁금해서 물었어요. 편의점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미국이랑은 좀 달라요.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열대는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구석에는 테이블과 의자도 몇 개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편의점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매장 한쪽에 놓인 빨간 테두리의 투명한 원통형 기계였습니다. 저건 뭐야? 호기심이 생겨 가리켰어요. 지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빵 스티머예요.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계죠. 호빵. 네, 찐빵이라고도 해요. 밀가루 반죽 안에 단팥이나 야채, 고기 같은 속을 넣고 쪄낸 음식이에요. 추운 날 따뜻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지연은 기계에서 하얀색 빵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어요. 손에 쥐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더니 폭신한 빵 속에서 달콤한 팥향이 가득 퍼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놀라서 외쳤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이거 찾아 먹어요. 특히 밖에서 추위에 떨 때 이걸 하나 사서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호빵을 먹으며 매장을 둘러보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상품 진열대 앞에는 종이 가격표 대신 작은 전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전자 가격 표식이에요. 본사에서 가격을 바꾸면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일일이 종이 가격표를 바꿀 필요가 없죠.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세일이나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모든 진열대를 돌며 종이 가격표를 교체해야 했는데 이건 한 번에 모든 가격을 바꿀 수 있다니. 너무 편리하네. 우리 가게는 가격 행사 한 번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이건 버튼 하나로 다 바뀌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한국 매장들이 가격 경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세일, 내일은 저거 세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빵과 전자 가격 표시기. 이 두 가지가 내 가게를 살릴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에릭의 아파트로 돌아와 지연에게 물었어요. 호빵 기계 미국에서도 살 수 있을까? 글쎄요. 수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가게에 이걸 들여놓으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트럭 운전사들이 길에서 추위에 떨다가 들어오면. 에릭이 웃으며 말했어요. 로즈, 내가 한국에 와서 사업 아이디어를 찾을 줄은 몰랐네. 나도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특별한 무기일지도 몰라. 그 후로 남은 한국 여행 기간 동안 저는 더 많은 편의점과 마트를 방문하며 이 호빵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가격 표시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조사했죠.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간단히 식사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특히 겨울철 따뜻한 호빵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 미국에 가져가서 우리 가게를 바꿔보자.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지연이 보내준 한국 호빵 기계 제조사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냈고 다행히 그들은 미국 수출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이메일과 화상통화 끝에 호빵 스티머 2대를 주문할 수 있었죠. 기계가 도착하기 전에 호빵도 구해야 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통해 미국 내 아시아 식품 수입업체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수많은 전화 통화 끝에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호빵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수입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 경로가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가까운 대도시에 아시아 식품 수입 도매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 호빵이요? 네, 몇 종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 상자에 20개씩 5상자 정도는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더 주문하시고요. 그렇게 팥, 야채, 피자, 고구마 맛 호빵을 각각 한 상자씩 총 100개의 호빵을 사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호빵 스티머도 도착했죠. 빨간 테두리의 투명한 원통 모양, 한국에서 봤던 그대로였어요. 설치 매뉴얼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영어 번역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릭에게 영상통화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첫날 스티머를 카운터 옆에 설치하고 호빵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하얀 빵이 금세 말랑말랑해졌어요. 달콤한 팥 냄새가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졌죠. 새로운 기계에 가게 직원들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도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손님은 10년 단골인 데이비드였어요. 저건 뭐야? 카운터에 커피값을 내며 물었어요. 호빵이라고 해.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추운 날 먹는 간식인데 한번 먹어볼래? 데이비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팥빵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가 들었다고? 단팥이야. 팥을 설탕에 달게 졸여서 만든 거래.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따뜻하고 달콤하고. 우와. 처음 맛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데이비드의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트럭 운전사들이 하나둘 호빵을 맛보기 시작했고 처음엔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한 입만 먹어보면 다들 놀라워했죠. 특히 추운 밤에 운전하다 들어온 손님들은 따뜻한 호빵에 감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즈, 이거 정말 대박이다. 차에서 추위에 떨다가 이걸 먹으니까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호빵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 들고 온 100개의 호빵은 금세 동이 났고 서둘러 더 주문해야 했습니다. 도매상에게 연락해 더 큰 물량을 요청했고 매주 정기 배송도 협의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이미 주문량이 처음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쯤 저는 한국에서 본 전자 가격 표시기 시스템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판매하는 회사를 찾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과감히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경영 컨설턴트와 상담도 하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게 도입되면 우리 가게 전체 가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세일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경쟁점에 대응하기도 쉬워질 거예요.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지만 금세 그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특히 가격표 교체 작업이 사라지자 다들 기뻐했죠. 사장님, 이거 정말 혁명적이에요. 예전에는 가격 바꾸느라 하루 종일 진열대 돌아다녔는데 이젠 컴퓨터로 몇 번 클릭만 하면 끝나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호빵 때문에 들르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대개 호빵과 함께 다른 물건도 구매했거든요. 전자 가격 표시기 덕분에 경쟁점과의 가격 경쟁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매출 그래프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마트처럼 바뀌어야 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매장이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매장 레이아웃도 조금씩 바꾸고 상품 진열 방식도 개선했어요. 진열대 사이 간격을 넓히고 상품 카테고리를 더 명확하게 구분했죠. 인기 상품을 눈에 잘 띄는 위치로 옮기고 계절별 테마 코너도 만들었어요. 또한 호빵 외에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다른 간식들도 늘려갔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로즈 씨, 당신의 가게가 한국식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가게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실렸고 그 후엔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추운 날엔 로즈의 마트에서 따뜻한 호빵을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죠. 지역 블로거들이 방문해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는 더 많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공이 눈에 띄자 근처 경쟁 마트들도 호빵 기계를 들여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처음엔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특별한 무언가,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차별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 그 따뜻함과 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상품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국에 간다고?
몇 달 전에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직원 NG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우리만의 차별점을 찾아야 하거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경쟁점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의 신선함과 특별함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었어요. 호빵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게만의 독점적인 매력이 아니게 된 거죠. 깊은 고민에 빠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동생 에릭의 도움 없이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지연은 공항에서 나를 맞이해 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자 돌아다니며 한국의 식품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전통시장, 현지 식당, 그리고 한국 가정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까지 일정을 꽉 채웠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연과 함께 남대문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죠. 시장 안에서는 갓 구운 빵, 전통 과자, 각종 반찬과 김치, 신선한 해산물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감 있는 대화와 따뜻한 교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호빵집이 있어요. 지연을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자 작은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 놓인 찐빵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을 들여다보니 70살은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분주히 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지연아, 오랜만이구나.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머니, 오랜만에 왔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로즈 언니예요. 저희 형부 언니인데 미국에서 호빵을 팔고 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에서 우리 호빵을 판다고? 지연의 통역을 통해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가게 안쪽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죠. 우리 호빵은 말이야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왔어.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맛이 완전히 다르지.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노부부에게서 진짜 호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발효시키는지, 팥을 어떻게 삶고 거르고 설탕에 졸이는지, 빵피와 소를 어떻게 빚는지. 모든 과정이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특히 호빵 반죽을 손으로 주물러 성형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자연스러웠죠.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건 편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맛을 따라갈 순 없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경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량 생산된 호빵과 수제 호빵의 차이는 너무나 컸어요. 맛은 물론이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전통의 가치가 느껴졌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곳곳의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마트를 오가며 한국 식품 문화를 더 깊이 탐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호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간식과 음료, 편의식품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이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편의점과 마트들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잠깐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가게들과 정말 다르네. 편의점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식품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계절 음식 문화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빙수와 냉면, 가을에는 군고구마와 호떡, 겨울에는 호빵과 어묵 등 계절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었죠. 이런 계절 음식들은 그 시기의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일 동안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단순히 공장에서 만든 호빵을 대여 파는 것이 아니라 손수 만든 수제 호빵을 판매할 것.
둘째, 호빵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한국 음식과 간식, 음료를 들여와 우리 가게를 작은 한국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 것. 언니, 미국에서 수제 호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출국 전날 저녁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쉽진 않겠지만 해볼 거야.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노트북을 펴고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재료와 장비 목록을 작성했죠. 특히 한인 식품 수입상들의 연락처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수제 호빵 교실을 열어 손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한국 전통 디저트 세트를 판매한다든지 다양한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비행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우리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작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고 매달 한인 행사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한인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미국인이 한국 호빵을 판다고요? 그것도 손수 만든다고? 정말 신기하네요. 목사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혹시 주말마다 우리 가게에서 수제 호빵을 함께 만들어 판매하실 분이 계실까요? 정당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의 할머니께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실제 빵집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고 다른 한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솜씨 좋은 주부셨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한국 호빵 맛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그렇게 우리의 직접 찐 수제 호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두 분의 한인 할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오셔서 호빵 반죽을 발효시키고 팥을 삶고 하나하나 정성껏 빚어 쪄냈습니다. 그 광경은 금세 우리 가게의 또 다른 명물이 됐죠. 와, 저기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는 거야. 신기하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손님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수제 호빵은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폭신하고 더 쫄깃하고 더 풍부한 맛이 났어요. 처음 맛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거 정말 대박이다. 전에 먹던 호빵이랑은 차원이 다른데 이제 우리 가게는 단순한 마트를 넘어 작은 한국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제 호빵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한국 음료와 간식들도 점차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바나나 맛 우유, 식혜, 수정과 라면, 김, 과자 등 처음에는 작은 코너에서 시작했지만 반응이 좋아 점점 그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수입 절차 연구 끝에 다양한 한국 식품 도매상과 직접 거래선을 확보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추천해주신 믿을 수 있는 업체들 덕분에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었답니다. 한국 식품 코너의 인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커졌어요.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 분들만 찾아오셨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숨은 보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바나나 맛 우유 완전 중독성 있어요. 인스타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대학생 손님이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즈, 이 컵라면 정말 맛있어. 근데 너무 매워서 땀이 삐질삐질 나네. 단골 트럭 운전사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가게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길가의 평범한 주유소 마트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손님들은 더 이상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가게에는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도 이런 변화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한국 식품 코너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매장의 13을 차지하게 됐어요. 한인 할머니들이 만드는 수제 호빵은 주말 명물이 되었고 평일에도 미리 예약하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 이제는 저의 진정한 열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가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빠르게 물건만 사서 나갔지만 이제는 더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즐기게 됐죠. 마치 한국의 편의점처럼 우리 가게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로즈, 여기 이제 그냥 마트가 아니라 진짜 핫플이야. 한 손님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죠. 그러나 성장통도 있었어요. 매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취급하고 싶은 상품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또 한국 식품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상품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도 있었고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매일 밤 매출을 정리하며 고민했어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죠. 그렇게 매장 구성을 조정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아가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도 수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열린 작은 잔치였는데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죠. 김치, 불고기, 잡채, 떡볶이.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어요. 로즈 씨,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송편이라고 추석에 먹는 떡이에요. 박할머니께서 작은 반달 모양의 음식을 건네주셨어요. 그것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였던 거예요. 한국의 맛과 정서, 그리고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 가게의 진짜 차별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만난 여러 한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계절별 한국 명절 음식을 소개하는 이벤트,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 클래스, 한국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 가게를 그냥 한국 식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첫 번째 시도는 설날 이벤트였어요. 박할머니와 이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떡국과 세뱃돈이 든 복주머니를 준비했죠. 손님들에게 한국의 설날 문화를 소개하고 떡국 한 그릇과 복주머니를 나눠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에 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데,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라는 절을 하면 세뱃돈을 받지. 박할머니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특히 세뱃돈에 열광했고 부모님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좋아하셨죠. 이벤트는 대성공이었고 지역 신문에도 다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로즈의 마트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문화 행사는 계속되었어요.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에는 팥빙수 이벤트, 가을에는 추석 행사. 매번 새로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했고 손님들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의 방문이 급증했어요. 그들은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 했고 한국 과자와 음료를 사가며 SNS에 인증샷을 올렸죠. 우와, 여기 진짜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달고나 있어요.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리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심지어 몇 시간 거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호빵은 우리 가게의 시작점일 뿐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출이었어요. 예전에는 계속 하락하던 그래프선이 이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죠. 특히 주말 매출은 예전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가게가 지역 사회에서 갖는 의미였어요. 우리 가게는 이제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로즈, 내 가게는 이제 우리 지역의 자랑이야. 오랜 단골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말해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5년 동안 월세로 임대해 쓰던 건물을 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께서 은퇴하시며 부동산을 정리하신다고 했거든요. 로즈, 당신이 이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당신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었어요. 건물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은행 대출과 그동안의 저축을 합치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긴 고민 끝에 결심했죠. 네, 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처음엔 그냥 월세 내기도 빠듯했는데 한국 음식 덕분에 이젠 이 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공간은 정말 우리 것이 되었고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 저는 더 큰 변화를 계획했어요. 지금까지는 공간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건물주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마음껏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됐으니 진정한 한국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매장 한쪽에 작은 한식당 코너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테이블 5개와 작은 주방을 갖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트럭 운전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잠시 머물며 따뜻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죠.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킨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무 소재와 따뜻한 조명으로 편안함을 강조했죠. 벽면에는 제가 한국 여행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한국 전통 공예품들로 장식했고 천장에는 한국 전통 등불을 달아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진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마치 한국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면 해요. 리모델링을 담당한 건축가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가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했던 건축가도 점차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한국 건축에 대해 직접 공부하며 더 좋은 제안을 해주었답니다. 공사는 한 달 넘게 진행됐고 그동안 임시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갔어요. 손님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주셨고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일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몇몇 손님들은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공사를 돕겠다고 자원하기도 했죠. 로즈 새 공간이 정말 기대돼. 우리 동네에 이런 특별한 곳이 생겨서 자랑스러워. 내가 목공일을 좀 하는데 필요하면 말해. 한국식 가구 만드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어. 동네 목수인 프랭크가 제안했어요. 드디어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로운 공간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기존의 마트 공간이 오른쪽으로는 새로 만든 한식당이 보였죠. 중앙에는 호빵 스티머와 함께 다양한 한국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 공간을 배치했고요. 입구 천장에는 한글로 만든 어서오세요라는 환영 메시지를 설치했는데 손님들은 이 특별한 문구에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의미를 물어보곤 했어요. 특히 한식당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박할머니와 이할머니께서 메뉴 개발과 조리를 담당해 주셨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한국의 대표 가정식부터 떡볶이, 김밥 같은 간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두 분만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벅차서 제가 퇴근 후 주방 일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요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답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음식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처음 비빔밥을 맛본 손님이 감탄했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답니다. 특히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경계하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하는 모습은 정말 보람찼어요. 리모델링 이후 매출은 더욱 상승했고 특히 한식당 덕분에 체류 시간이 길어진 손님들이 다른 상품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팜플렛도 제작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를 통해 손님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며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트럭 운전사들에게 진짜 쉼터 같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외로운 직업이니만큼 따뜻한 공간과 정성이 담긴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로즈 오랜 운전에 지쳐 들어왔다가 이렇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으면 완전히 원기 회복돼. 이제 여기가 내 제2의 집 같아. 정말 고마워. 베테랑 트럭 운전사 롭이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롭은 20년 넘게 전국을 운전하며 다녔는데 이제는 자신의 루트를 조정해서라도 우리 가게에 들르려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가게는 성공했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거든요.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정의 문화를 어떻게 더 널리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죠.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차였어요. 매일 신선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지역 뉴스에서 우리 도시의 노숙자 문제에 관한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 집을 잃은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나눔의 식탁 프로젝트였어요. 매주 일요일 가게 영업을 마친 후 이 시간 동안 지역의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단순히 남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박할머니와 이할머니 그리고 몇몇 아닌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김치를 준비해 20명 정도에게 대접했죠.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음식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동시에 자원봉사자도 늘어났어요. 지역교회, 학교 그리고 인근 기업들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제안했죠.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다문화, 이해를 함께 가르칠 수 있었어요. 로즈, 나도 도울 수 있을까? 그 단골 손님인 데이비드가 제안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은 모르지만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의사인데 간단한 의료 상담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눔의 식탁은 점점 커져갔고 이제는 매주 1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작은 행사가 되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의료 상담, 법률 상담, 직업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죠.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도 많아졌고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문화교류도 이루어졌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에서 따뜻함을 배웠어요. 그걸 다시 나누고 싶었죠.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표현되는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는 특히 이 프로젝트가 음식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가게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함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매주 일요일 저녁 가게는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환영받는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했답니다. 나눔의 식탁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커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활동을 조명해 주었고 덕분에 더 많은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에 참여하는 한 노숙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로즈, 따뜻한 음식 정말 고마워요. 근데 혹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주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가게가 커지면서 실제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방 보조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박할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스티브가 우리 직원이 되었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박할머니의 지도 아래 빠르게 성장했고 6개월 만에 주방 스태프 중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 되었죠. 그의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큰 보람이었어요. 스티브의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는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나 전과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과정도 마련했고 법률 지원과 주거 지원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게가 어려울 때 한국 문화라는 두 번째 기회를 만났으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직원 미팅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말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공감하며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 주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멘토링을 자원해 주셨어요. 특히 박할머니는 주방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할머니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원들은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과 가치도 함께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게는 점점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운영하던 작은 마트였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3은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분들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한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잠시 카운터 뒤에 서서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웃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그러나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특히 스티브가 자신감 넘치게 주방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로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새로 채용된 직원 맥건이 물었어요.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놀라울 때가 있거든. 한국 여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호빵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로즈의 코리안 코너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초창기를 함께했던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코리아넘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우리 가게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문화교류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우리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정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답니다. 작은 호빵 하나가 내 인생을, 우리 가게를,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문화와 따뜻함이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더 커져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멀리 더 오래. 한국에서 시작된 따뜻함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며 말이죠. 지금까지 로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호빵이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희망과 따뜻함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